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싸인데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정등 개발 특혜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네. 구속영장에 8억 원 뇌물수수 혐의가 지금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두 분은 이런 상황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지 어떤 분부터 말씀을 주실래요? 신경민 전 의원. 네. 예.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네. 유 본부장이 처음에 언론에 거론될 때부터 구속이 될 거다. 그리고 이 휴대폰 문제가 생기면서 압수수색할 때 휴대폰 밖으로 던졌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건 도저히 구속을 피해가기는 어렵게 됐다. 구속 요건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판사 앞에 서면은 꼼짝없이 구속이 될 거다 그랬는데 예상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입을 다물 거고요. 전화기가 지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입을 다물면 수사가 답보 상태에 들어갈 거고요. 유 본부장 단독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누군가와 그게 측면이건 상부건 하부건 간에 누군가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다음 수사의 대목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재명 지사가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유 본부장은 측근이라고도 인정을 안 하고요. 네. 그리고 이건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 본부장과 김만배의 작품이고 이렇게 되는지를 9월 17일 KBS 보도 전에는 까맣게 몰랐다. 지금 이렇게 일단은 딱 선을 그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수사가 여기서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선 국면에서 한 번도 검찰이 제대로 미래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해본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평가를 하시는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검찰이 이번에는 다를 거다. 왜 그러냐면 검찰 그 사이에 국민적 불신 때문에 공수처까지 출범한 마당에 네. 이번에는 검찰이 최소한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할 거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라고 보는 양설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검찰 수사가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지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인지 김오수 총장이 시험대에 올라섰다고 봐야 되고요. 이 상황에 따라서 결국은 이 유동규의 구속으로 시작이 되는 수사의 방향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섰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네. 오신환 전 의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유동규 기획본부장의 구속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재명 지사의 수사가 턱밑까지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신경민 의원님께서 사실은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들을 완곡하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순화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검찰이 저는 유동규 본부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게 굉장히 황제 특혜를 준 그런 압수수색 절차를 밟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봐서 조속히 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전혀 이것을 피할 게 없고요. 또 국민들의 지금 한 64% 정도가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쪽에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네. 저는 조속히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유동규 본부장과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를 저렇게 선을 긋는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유동규 본부장의 이력에 보면 건설회사에서 단지 2개월 정도의 운전기사 이력으로 지금 차관급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자리를 내줬단 말이죠. 이건 네. 이재명 지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혀 몰랐다라고만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게 유동규 본부장을 한전의 직원과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그건 굉장히 큰 실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을 국민들께 오히려 소상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저는 지금의 이런 논란,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이제 특검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신전 의원님께서는 특검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궁극적으로는 특검까지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특검의 필요성은 꾸준히 문제 제기가 야당 쪽에서 되어 왔기 때문에요. 네. 이건 계속 살아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뭐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 수사에 나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잠시는 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게 저희 지론이고요. 네. 국가합동수사본부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제안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여야의 공감대가 있어 보이니까요. 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를 한번 해보는 것도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검찰하고 경찰이 합동수사본부 검경에다가 국세청하고 국토부까지 해서 네네. 그 국가 각 기관들이 유관기관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단순하다면 단순한 건데요. 합동수사본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합동수사본부는 한번 해봄직한 건데 이제 문제는 특검이죠. 그런데 특검은 국회에서 우리가 협상을 해보면은 협의하고 합의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하고 한 달 더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개월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따지면 특검이 의결되는 때까지는 뭔가 국가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검찰이 하고 있지만 합동수사본부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특검은 일단은 이 단계를 거치고 나서 보면서 논의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걸 좀 지켜보는 게 저는 먼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하고 거의 지청급 규모로 검사들 좀 배치했다고 얘기하고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지휘하고 있고 네. 경기 남부청에 특별수사본부를 사실 차리고 경무관급으로 지금 책임자를 임명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검찰, 경찰은 자기들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부동산 수사라는 것은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게 특히 또 엄청난 돈의 흐름이 관련돼 있거든요. 이번에 네. 돈 단위가 뭐 엄청 인플레가 돼가지고 억은 돈도 아니게 지금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큰 돈을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게 미래 권력의 가장 중심에 있을 수 있는 이재명 지사와 연관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검경이 아무리 수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지금 여권의 1위 주자에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정치적 논란은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5개월 뒤에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라면 합동수사본부도 좋고 저는 뭐 더불어서 그것을 같이 투트랙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조속히 시간을 단축해 가면서 진실을 규명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뭐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그와 동시에
이후에 특검법을 상설 특검법이든 아니면 여야가 합의해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던 어쨌든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투트랙으로 같이 가져가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뭐 검찰이 권력 눈치 보기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검찰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렇죠. 있기도 경쟁자가 했고. 생긴 거죠. 그리고 경찰도 경쟁자고요. 그럼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 또 이재명 지사 쪽 입장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앞서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거 한데 이재명 지사가 유감 표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됨으로 인해서 내가 관리하던 뭐 실무자든 측근이든 간에 구속된 데 대해서는 나도 책임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지만 이 지사가 직접 비위에 관여됐다. 이런 증거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민간 개발로 가는 것을 공영 개발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또 당시 이제 시의회가 반대해서 민영하고 공영하고 같이 섞어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 그래서 결국은 5,500억 정도는 이익을 환수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좀 이 지사 측 입장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형적인 그 이재명 지사의 프로파간다인데 악성 프로파간다예요. 그러니까 뭐 직원 관리에 책임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 유동규 본부장이 단순히 직원입니까? 그리고 이게 공무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특별히 채용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관급이고 그 당시에도 이 대장동 이 사건에 대한 사업을 총괄 진두지휘했던 그런 총책임자예요. 사장 대행을 했던 네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을 그냥 단순한 직원으로 보고 나는 그냥 직원에 대한 관리를 좀 미숙하게 했다. 이런 책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난센스고요. 그리고 공공기여금을 5,503억 원을 자기가 환수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건 민간 개발을 했어도 당연히 공공기여분을 그 이상의 공공기여분은 환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아시다시피 현대차가 하고 있는 삼성동의 한전 부지에도 공공기여금이 1조 7천억 원을 환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이 자꾸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오히려 자화자찬하는 형식으로 자꾸 이것을 프로파간다식의 선동을 하는데 저는 그 적절치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진실을 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 전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건 없으세요? 9월 14일 이 지사의 그 기자회견을 보면은요. 네. 거기서 이 지사가 지금 굉장히 실수를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설계했고 유동규는 실무자다고 했는데 네. 그 뒤에는 지금 이제 쭉 그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박용진 후보가 물었을 때 답변을 거부했고요. 그러다 지금 오늘 드디어 이제 인사 관리 책임 정도를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얘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네. 말한 것보다도 말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한 건데요. 9월 14일 회견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사가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사 측 입장을 제가 일단은 전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랑 논쟁할 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서로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사 촉구하면서 도보투쟁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요. 이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로 이동하겠다는 건데 그럼 대통령한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하는 겁니까? 좀 이게 뭔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어쨌든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냥 가만히 보고 뒷짐지고 있을 사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과거에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촉구한 바가 있는 그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찌 보면은 전대미의 당군 이래의 가장 큰 뭐 대형 비리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에서 그냥 침묵으로 이것을 그냥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도보투쟁을 한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만이 할 수 있는 그 장점을 살려서
또 이것은 어쨌든 국민적인 여론을 업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것을 끝끝내 거부하면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국민적 여론뿐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여권 내에서도 특히 호남에서도 지금 과반 이상의 시민들이 이 특검의 필요성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결국에 이것의 진실 규명은 특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이 대통령한테 이 문제를 물으면 대통령이 만약에 수사와 관련한 언급을 하면 수사 가이드라인 줬다고 또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이유 있는 침묵이라고 봅니다. 이유 있는 침묵이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지금 방법은 그냥 입 다물고 침묵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검경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요. 이건 문 대통령이나 국민이나 지금 마찬가지 입장 아닌가 싶고요. 뭐 도보 행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장자연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 또 김학의 사건 이런 사건 때마다 철저히 수사를 촉구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정도의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언급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치적인 논란을 좀 벗어나더라도 이거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이다라고 언급하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민주당 대선 경선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네.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2차 투표 결과 네. 나올 때 컷오프 결과 나오면 슈퍼이크 결과 나오면 그렇죠. 그게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게 됐어요. 아주 중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58.17% 득표했고요. 그렇죠. 예, 누적 투표로 말하면 거의 55% 가까운 득표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결과 어떻게? 이건 한좀 민심하고 당심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고요. 네. 지금 민심을 여론조사해 보면 특검 수용 내지는 진상규명이 한 60 정도 되고요. 30 정도가 이제 이재명 지사의 입장을 이해하는 쪽이고 한 10%는 지금 입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로 넘어가면 이게 반대로 됩니다. 네. 3대 6대 10 정도. 그러니까 30대 60대 10 정도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표수나 득표수도 이렇게 보면 투표율은 좀 낮아졌고요. 득표율은 이재명 지사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여러 지역이나 1, 2차 슈퍼위크의 선거인단을 보면은요. 그렇게 보면은 당신과 민심은 지금 확연히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네. 이 지사 지지층의 결집 효과 또 민주당 내부의 이 지사 지지층은 더 공고하게 모이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제 유동규의 개인적인 일탈 내지는 욕심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지금 현재 매직 넘버는 16만 명 정도 됩니다. 뭐 이렇게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실감이 별로 안 나는데 지금 남은 표는 60만 표인데 투표율로 봐서는 한 40만 명이 투표를 한다고 보면은요. 16만 표만 더 얻으면 이 지사가 50%를 넘기게 돼서 결선 투표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따지면 이번 주말에 지금 서울 경기하고 3차 선거인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 지사가 무난하게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너무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숫자예요. 네. 그 매직 넘버가 16만이라는 건 그건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제 2차 슈퍼위크 이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한 20.6%가 누적 득표율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지사의 그 대장동 사건이 이 민주당 지지층은 더 결집하게 돼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작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그것이 이 결과적으로 본선에 가서는 저는 제2의 조국 사태를 진중권 교수가 언급했는데 중도층과 무당층에서의 대거 이탈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으로 확대 비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이 상대적 그 반사이익을 못 누렸다고 하는 점도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사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죠. 왕자가 뭐 주말부터 지금 오늘까지 이 왕자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왕자는 도대체 누가 써준 거냐. 이거 가지고 계속 지금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그 경쟁 주자들 후보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아주 뜨겁거든요. 결국은 뭐 빨간 색깔 속옷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오신환 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요. 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차례 지금 TV 토론을 했는데 그중에 2차까지는 그런 글자가 드러나지 않는데 네. 3차, 4차, 5차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왕자의 표식을 왼손바닥에 그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씩 또 달라요 모양이. 그래서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새롭게 누군가가 썼다는 건데 또 그 해명 자체가 윤석열 캠프의 해명 자체가 좀 석연치 않고요. 그게 저 지지자들이 와서 특히 어르신들이 이것을 써줬다라고 하고 왜 지우지 않았냐고 하니까 손가락만 씻어가지고 그렇게 지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설픈 거짓말의 해명들이 더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또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는 과거 최순실의 그 오방색 타령이 분명히 그 트라우마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스갯소리로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기 전에 무당층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무당을 데리고 왔다고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까지 있는데요. 네. 사실상 굉장히 좀 우스운 일이고요. 이게 대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의 우리 국가 지도자를 어떤 비전과 철학으로 선택할 것이냐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 네.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희화화되는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일각에서는 2차 컷오프가 손바닥 왕자하고 이런 걸로 부적 선거로만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 나오는데요. 이게 정치 현실을 너무 잘 아시는 두 분이니까 이 윤 전 총장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경민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정치와 이 무술, 점술, 풍수 이게 참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 초년생인 윤석열 전 총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윤 총장 시절부터 사실은 좀 따라다녔던 얘기거든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신분이 대선 후보로 바뀌면서도 거기에 연연해하고 집착을 하고 한 거죠. 그게 드러난 거기 때문에 윤 총장 시절에 하던 거하고는 지금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윤 총장이 자꾸 손가락만 씻다 보니까 이렇다는 거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데. 수칙 위반이에요. 네, 전혀 정말 수칙 위반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깨끗이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슈는 금방 사그라들지 않잖아요. 이게 참 정치적으로 곤란한 이슈이기도 할 것 같은데 윤 전 총장이 잘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망언 설화가 계속 발생하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대선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각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비전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토론을 통해서 서로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손바닥에 왕자를 그려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된다면 참 답답한 현실인데요. 어쨌든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께는 충격적이고
또 특히 이 종교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이 부분이 향후 이 다음에 있을 여론조사에는 저는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 국민의힘 2차 컷오프가 지금 나흘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8일이죠. 그렇습니다. 컷오프 결과 발표되는 게. 예. 누가 들어갈지 진짜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8명에서 이제 4명으로 압축되는 2차 컷오프인데요. 예.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지금 그 4명이 쭉 이렇게 거론이 되고는 있는데 4위 주자가 과연 누가 들어갈지 그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또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게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 파이널 한 명의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들도 또 전략이나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좀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누가 뭐 지금 4명 중에 3명은 대략 윤곽이 잡힌다고 얘기하는데 한 명이 누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떤 후보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뭐 제가 그걸 그럼 신경민 전 점칠 의원께서 수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신 뭐 신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38만 명 정도의 이제 당원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거든요. 네. 그게 30% 반영되고 일반 여론조사가 70% 반영되기 때문에 그 당원들의 표심과 또 일반 지금 여론조사상에 나오는 것들이 딱 일치할지 30% 반영이 어떻게 작용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윤 전 총장 지지율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의 6월 11일 전당대회 전후로 지금 대거 한 28만 명 정도가 입당을 했는데 그중에 네. 23만 명이 지금 선거인단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새로 영입돼 있는 그런 당원들이라 거기에 대한 변수가 분명히 작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4인 토론이 재미가 있으려면은 하태경 의원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글쎄요. 아까 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하태경 의원이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래야 최재형. 좀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이슈들도 여러 생산이 파이팅이 되고.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나올 쯤에는 그냥 나올 테니까요. 결과를 좀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인싸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이면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강원도 철원지방은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강화됐습니다. 그 밖에 강원도 북부 지역과 경기